첫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벤피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슈투트에 패한 이후 4경기 연속 승점 추가에 성공하며 24강 플레이오프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파리팀과의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하기에 이 경기를 승리하고 경쟁팀들이 주춤하면 16강 직행도 가능하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선두인 나폴리에 패하며 리그 무패가 끝나긴 했지만 강력한 수비력은 여전했다. 또 팀의 가세한 콜로 무아니가 데뷔골을 터뜨리며 블라호비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을 증명했다. 벤피카는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다. 바르샤 상대로 나선 지난 챔스 경기에서 파블리디스의 해트트릭이 나오며 앞서갔지만 후반 대량 실점하며 역전패의 희생양이 됐고 리그에서도 카사피아에 패했다. 아직 승점 10점으로 24강행이 가능한 순위지만 이 경기를 패하면 챔스 여정이 끝날 수도 있기에 유벤투스 상대로는 수비 위주로 나설 수 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벤피카는 파블리디스와 아크티르콜루, 암도우니 등이 나서는 최전방의 마무리가 좋은 팀이다. 그러나 최근 두 경기에서 8골을 실점하는 등 수비가 불안하다. 블라호비치와 웨아, 일디즈 등이 홈에서 적극적인 침투로 기회를 볼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그레브는 아직 챔스 24강 플레이오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경기를 승리하고 벤피카와 스포르팅 중에 패배팀이 나오고 파리와 슈투트전에서 승리팀이 나온다면 극적으로 순위를 역전할 수 있다. 때문에 강팀 상대로도 홈에서 적극적인 공격 축구로 골을 노릴 것이다. 쿨레노비치를 중심으로 스토이코비치와 슈피키치가 밀란 수비를 넘으려 할 것이다. 밀란은 5연승에 성공하며 16강 직행에 다가섰다. 그러나 승점 13점 팀들이 많고 골득실에서 확실하게 앞서지 못하고 있기에 이번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치면 24강 플레이오프로 추락할 수도 있다. 지난 주말 파르마 상대로 선제골과 추가골을 내주며 패색이 짙은 경기에서 인저리 타임에 레인더스와 축구 외제의 골로 역전승했기에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자그레브는 팀에서 가장 마무리가 좋은 페트코비치의 공백이 있다. 홈에서 나서는 일정이지만 가비아와 에르난데스 등이 버티는 밀란 수비를 쉽게 넘기 어렵다. 레인더스와 포파나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플리시치와 레앙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잘츠부르크 대 AT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이미 탈락이 확정됐다. 페에노르트 원정에서 1승을 챙기긴 했지만 그 후 3경기에서 13골을 실점하며 무너졌다. 때문에 홈이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일정에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다. 물론 다음 자국 리그 일정까지 휴식일이 있긴 하지만 다소 맥빠진 상황에서 나서는 홈 경기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강호인 레버쿠젠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따냈다. 전반 중반 중앙 미드필더인 바리오스의 퇴장이 나왔고 선제골 허용으로 패색이 짙은 경기였는데 아르헨티나 국대 공격수인 훌리안 알바레즈의 멀티골로 역전했다. 그로 인해 5위까지 올라왔고 16강 직행이 유력해졌다. 지난 주말 라리가 경기에서는 비아레알의 끈질긴 수비 축구에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작년 11월 이후 페이스는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는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유종의 미를 원하는 잘츠부르크가 도르겔레스와 글러우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16강 직행을 원하는 강팀 아틀레티코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렵다. 바리오스의 공백이 있지만 코케와 드폴이 중원을 장악할 것이고 알바레즈와 그리즈만이 공격을 주도할 원정팀이 승리하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를 OSC 대 페에노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릴은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에 분패했다. 이미 24강 플레이오프행은 확정한 팀이지만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었는데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측면 수비수로 나선 망디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도 있었다.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 8위권 진입을 노릴만하다. 지난 주말 리그왕 원정에서 스트라스부르에 패하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했기에 이 경기에는 전력을 다할 수 있다. 페에노르트는 직전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챔스 최고의 경기를 했다. 분데스리가 선두인 미넨을 상대했는데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멀티골을 기록한 히메네스와 교체로 들어온 우에다의 골로 완승하며 24강행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피하며 16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황인범의 결장 여파에도 베일런과 스탱스 등이 중원을 잘 지켜냈다. 릴의 승리를 본다. 페에노르트가 미넨과 프라하 등에 승리하며 좋은 최근을 보냈지만 챔스 원정 경기력 기복은 있다. 특히 한치코와 트라우너의 중앙 수비가 힘있는 상대 스트라이커 저지에 애를 먹었다. 리그왕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조나단 데이빗이 저돌적인 침투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바커와 카벨라의 측면 지원으로 찬스를 만들 일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셀틱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빌라는 모나코 원정에서 분패하며 챔스 16강 직행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이미 확정한 상황이고 이 경기를 승리하면 파리 안 진입도 노릴 수 있다.
셀틱의 기세가 대단하긴 하지만 상위 리그의 강팀이고 홈 경기기의 승리를 노린다. 홈에서 워낙 강점을 보이는 팀인데 유리 틸레만스와 카마라 등 중원을 주도할 선수들이 있고 왓킨스가 공중볼 장악을 할 수 있다. 셀틱은 영보이스에 승리하며 24강 플레이오프행을 확정했다. 25위권인 맨시티와 디나모 자그레브의 승점이 8점이기에 이 경기를 패해도 순위가 바뀌진 않는다. 그래도 7위 팀의 승점이 14점이기에 이 경기를 잡으면 16강 직행을 노릴 수 있다. 수비적인 운영보다는 원정이지만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셀틱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의 주포인 후르아시가 리그앙의 스타드렌으로 떠났다. 게다가 이 경기에는 마에다가 징계로 나설 수 없다. 아담 이다와 양현준, 게리트 퀸 등이 공격진에 나설 텐데 빌라의 탄탄한 수비를 넘기 어렵다. 왓킨스의 안정적인 마무리 외에도 베일리와 램지가 측면을 돌파로 공략할 빌라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지로나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슬로반 상대로 1승에 그치며 챔스 24강 플레이오프행이 무산됐다. 리버풀과 밀란 등을 상대로 탄탄한 수비로 경기를 풀어가며 접전을 가져갔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한 것이 컸다. 그래도 크레이치와 로페즈, 블린트 등의 안정감 있는 수비력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에레라의 수비 가담이 확실했다. 아스날은 자그레브를 완파하며 16강 직행에 성공했다. 릴과 페에노르트 등 승점 13점 팀 간의 맞대결이 있고 골득실에서 경쟁팀들을 압도하기에 비교적 편안하게 이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주말에 맨시티와의 경기가 준비된 점도 감안해야 하기에 이번 라운드에는 베스트 11을 가동하지 않고 로테이션을 크게 돌릴 것이다. 네투와 은하네리, 티어니와 칼라피오리 등이 선발로 기회를 볼 것이다.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전력상이나 분위기상으로 아스날이 압도하는 게 맞다. 그러나 아스날은 맨시티전을 위해 이미 16강 행이 확정된 챔스 원정 일정에 힘을 뺄 이유가 없다. 주말에 라스팔마스 상대로 홈 일정이 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루이스와 브리안 힐, 치간코프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지로나가 대열을 잡을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